299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제 3개 정도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고,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 하나. 두 번째는 1과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또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얘하고 y절편을 같이 하는 여기를 지나고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렇게 빨간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각각 이 녀석을 hx 그 다음에 2로 블록에 있는 애가 gx 파란색이 f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뭐냐면 요 hx 더하기 gx 더하기 hx를 0으로 만족하는 그 방정식의 이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갖고서 내가 얘네식을 각각 도식화를 먼저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이 말도 좀 유념해줘야 되겠다. 어떤 말이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모두 같대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되겠지? 그래서 자 식을 3개를 도식화해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K라고 해볼게. K는 양수 이렇게. 자 그럼 먼저 FS는 어떻게 도식화가 되겠니? FS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양수고 마이너스 1과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보는데 괜찮니? gx는 gx 위로 블록이었으니까 부호를 좀 생각해 주시고 마이너스 2하고 1을 지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도식화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h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자 여기가 다 k minus k 이유가 있죠? 최고차의 개수가 절대값이 다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인 그 했고 hx 어디야 노란색 1과 2 그래서 1과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 3개를 다 변변히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더할 겁니다. 더했을 때 이제 그 3분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봐봐. 굳이 다 전개하고 힘들게 다 더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전개법으로 2차 항만 전개해서 더하고 1차 항만 전개해서 더하고 걔네 두면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할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걸 할 거잖아. 3분의 합이니까. 그치? 안쪽이 2분의 합이니까. 자 그럼 kx의 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kx의 제곱이니까 kx의 제곱이 되는 거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1차항이 없죠? 합쳐부식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x, 자, 네모. 여기서는 플러스 kx. 그럼 여기가 0x가 되네? 상수는 안 궁금해. 모든 근의 합은 그러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 보자. 절대값이 이차함수. 네. 검토 한 번만 좀 해봅시다. f가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에 h가 1과 2. h가 1과 2죠? 여기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마이너스 3K가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맞지?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4K가 나오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4K. 이렇게 나온다. 하다가 답은 뭐니? 4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02번을 볼게요. 음.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어떤 위로 볼록한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도 항상 위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항상 위쪽이란 저 네 글자가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건데, 항상 위쪽에 있다. 그래서 자연수 K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더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하고 조금 비교해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X에 대해서 위에 있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이 요 녀석의 최대값보다 이렇게 커야 되는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좀 다른 상황이거든? 이건 말 그대로 최소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걔네끼리 배틀 붙이면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는 얘는 그래도 비교 순간이 x가 같을 때야. 같은 x에 대해서 요 x에서도 네가 이겼네? 요 x에서도 너가 이겼네? 요건데 요거는 x가 달라져도 서로 다른 x에서의 y값을 비교해도 항상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모양이고 여기서는 전자에 해당되니 뭐 하면 되겠어? 얘네들의 차이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식을 하면 되겠죠? 자,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라는 그래프 이 녀석을 내가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요게 저거네요. 거기 직선이네요. 제가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 직선이에요. 근데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 직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여기는 차이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f에서 g를 뺀 게 이 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다. 요걸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요거 2차식이야. 요거 1차식이야. 빼면 몇 차식일까?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몇 차식이야? 어려운 질문이니?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몇 차식이야? 2차항이 소거가 돼? 3차항이 생겨?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이 항상 0보다 큰 상황은 어떤 그림 상황은 가능해? 아래로 볼록이면서 S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지. 자,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다. 첫 번째 요건은 아래로 볼록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은 왜 안 돼? 위로 볼록 이런 그림 안 돼? 결국 연장선으로 내려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이러한 컨디션은 아래로 볼록만 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이런 상황 어떻게 표현하더라? 얘가 이제 요거를 이제 H라고 정의를 했을 때 H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 H에 대한 그 H 이퀄 0을 만족하는 그 판별식을 썼을 때 그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포인트죠. 자, 벌써 좀 기억이 희미하지? 봐봐. H가 0이라는 거는 얘가 X축을 가리키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Y는 0, X축과 Y는 H라는 이 녀석을 연립한 식이야. 그 연립한 식은 즉 H라는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찾는 그런 식이 되겠고
교점이 근이 없다라는 거는 교점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지. 만약에 교점이 한 개라면 이런 상황이 되겠고, 교점이 두 개라면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이 판별식이 그래프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범용적인 기능이 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 그치? 자, 그럼 요거를 진행을 해볼게. F에서 G를 빼면 4분의 1 X제곱에서 K 플러스 2의 X, 그 다음 14에서 요걸 빼면 이제 20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녀석의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엔딩이 나오는 거예요. 즉,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하면 K제곱, 자, K제곱 나오고, 여기 플러스 K제곱 나오니까 2K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4K. 네, 플러스 4에서 10, 저기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16. 이 녀석이 0보다 작다. 요 식을 풀어주시면 엔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 2로 나눠서 다시 써주면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시죠? 이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의 그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자연수야. 뭐밖에 없어? 1, 한 개밖에 없겠네. 자, 그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볼까? 최고점 그 개수인 A가 0보다 크냐, 그 다음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어떠한 이차함수 A,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두 가지 양상을 가져요.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갖게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갖게 되죠. 자, 최대 최소값이라는 것은 y값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부 방향으로 가장 높이 있는 지점을 찾는 건데, 일단 얘는 가장 낮은 지점이 이렇게 미니멈 값으로 자명하죠. 얘는 가장 큰 놈이 여기 라지 m의 값으로 이렇게 자명하잖니. 근데 여기서 가장 높은 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최소값만 존재하고 얘는 최대값만 존재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워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거를 어떠한 그 설정을 추가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끊어놔요. 구간이 이제 피고간이 되는 거야. 피고간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다라는 게 있고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으면 이게 바로 피고간이야. x의 범위를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그 경계 지점도 포함해서 범위를 나타낼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주황색 꼬불꼬불 이 대상으로 봐야 되고 얘네 양끝을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최대값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최대값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 최대값을 특정할 수 있는 환경이 저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이제 고등학교의 과정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구간이 이렇게 끊기게 되면 거기 안에 끊겨 있는 요런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특정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구간인 알파하고 베타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폐구간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구간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서 알파를 표현하지 않아서 이제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추가로 주게 될 거다. 회사의 구간. 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되는 중요성이 뭐냐면 바로 이차 함수의 거의 모든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축입니다. 이
축의 위치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축과 vs 요 패구간의 위치, 이거를 잘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을 빨리 구해서 패구간의 가운데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축이 패구간의 바깥에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최대값이 언제 나오고를 분석을 빨리 해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몇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한 패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축이 이렇게 더 작은 알파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이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알파, 베타 가운데 중앙값을 걸어서 축이 그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데 중간보단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축이 중간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축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1번 케이스에서는 x가 이걸 이제 f라고 한다면 f 알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f 베타가 최대값이 되는 걸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잠깐 요거 얘기를 쭉 해보기 전에 방금 제가 숙제 풀어드린 거 있죠? 그 잠깐만 네, 좀 풀고 있으세요. 저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올게요.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2번의 케이스를 보면 축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상황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알파에서 무슨 값을 갖죠? 알파에서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베타에서 무슨 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갖겠죠. 자, 이제 3번하고 4번을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3번은 이제 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잘려있는 부분만 덧칠해보면은 요렇게 되는 건데 자, 얘는 이제 이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에서는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무언가 하나를 갚습니다. 4번을 먼저 하게 됐네요. 네. 4번은 축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을 갖죠. 그 다음에 축에서 가까운 베타는 조금밖에 안 올라갔죠. 축에서 멀리 떨어진 알파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축에서 많이 떨어진 알파가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축에서 멀리 떨어진 요거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3번. 자, 요 경우에서도 이제 상황이 비슷하겠죠. 이렇게. 자, 축에서는 역시 여전히 최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축에서 멀리 떨어진 이번에는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는 이런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학교 때하고 비교해볼까요? 중학교 때는 그냥 축에서 최소, 축에서 최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구간을 끊어놓고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봐야 될까?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 백지에다가 써봐야 돼요. 이렇게 써보게 되면 자, 네.
이렇게 이걸 많이 쓰시면 이제 이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해서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런 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면 지금 여기 이 소단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처럼 지금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해서 그 축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되게 어때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축을 빨리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는데 자, 어떤 이차함수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 요렇게 보면은 이제 방정식이잖아요. 요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근각이설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됐었지? 지원아? 근각이설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됐었어? 가슴은 어떻게 됐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저기 남은 어떻게 됐었지? A분의 B. 그리고 우리 분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A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은 2A분의 B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를 해갖고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제 X가 이러한 근해 공식이 나왔던 건데요. 이 근해 공식이 유도 과정이거든. 자, 여기서 이 완전 제곱식이 0인 부분이 바로 꼭지점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X좌표, 축의 X좌표하고 똑같은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두 분의 합과 여기 있는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축에다가 부배를 하면 그게 두 분의 합이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면 그게 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분의 합이 꼭 여기가 0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1이어도 2여도 3이어도 이항시키면 C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안 바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차함수에서 꼭 X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두 지점이면 어디든 만나는 두 점의 분점, 만나는 두 점의 중점,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 다 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축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거 몇 개 연습만 좀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지, 다솜아?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03때 2차 함수였던 거, 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되지, 지원아? 축의 방정식은 이런 거였잖아. 2차 항을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이런 거 본 적 있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이렇게 나왔었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아무렇게나 식이 나와 있을지라도 이 녀석의 축을 딱 하고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분의 합이 얼마니 나오나? 4분의 7. 네, 4분의 7이죠. 두 분의 합의 절반. 그래서 저기 8분의 7이 축인 거야, 알겠니? 얘가 8분의 7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 요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 곰수2에서 원의 방정식도 되게 많은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정도 빌드업 했으면은
자, 되게 빠르게 나갈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x의 변역이 없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된다고? 축을 대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축 녀석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중근을 가질 때는 그 축이 중근이 되기도 하고, 대칭성의 중심이기도 하며, 어쨌든 이 최저값을 갖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차함수에서 나름 의미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축에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최소가 나오는지를 안다라는 말은 축이 몇인지를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이건 내가 해볼게. 2분의 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최소값 나와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럼 성호야, 여기서는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은 최대값이 나올까? 2 이렇게 딱 나오셔야 돼요. 지원아 몇을 대입해야 될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작은 실전 개념이 모여서 안정성을 갖다 줍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 그 가정에 맞게끔, 자, 축이 얼마야? 당연하게 축이 얼마야? 2분의 합의 절반. 2. 축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여기 안에 0하고 5의 가운데는 2.5인데 2니까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있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네. 2에서 최소, 그 다음에 5에서 최대. 이게 빨리빨리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 다 지우고. 볼게요. 얘는 축이 2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2가 0하고 5의 가운데보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림 되게 약간 심플하게 그렸죠? 최대, 최소 끝. 이렇게. 2 대입하면 최소, 5 대입하면 최대. 간단하죠. 2번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1과 1이야. 축은 2야. 자, 축이 2인데, 마이너스 1과 1인데, 축이 2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끝났죠. 최소, 최대. 이렇게.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하면 더 명확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축이 몇인지 축이 딱 1, 2, 3, 4번 분류 중에서 어떤 타입의 그 상황인 건지 그래서 최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최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자 1이 여기고 3이 여기면 자 다솜아 축이 얼마야? 축이 얘기해보세요. 축이 얼마죠? 2분의 1이 얼마야?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하면 답은 얼마니? 그러면 저기 축은 얼마야? 1. 자, 이번에 축이 경계랑 똑같네. 그리고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볼록이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3에서 최소, 1에서 최대.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이 4라는 말은 F1이 4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근데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야. 이렇게. 그래서 K는 몇이 나오게 되냐면 넘겨주면 2가 나오게 돼.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F 몇이야? 3이지. 자, F3은 마이너스 2, 9, 18, 그 다음에 12 플러스 K니까 이렇게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니? 자, 한 페이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됐잖니? 그래서 저거를 치환을 할 건데,
자, 우리 치환 이런 거 기억나세요? 치환? 치환을 함으로써 식을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자, 치환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결국에 새로운 new 문자를 드린다는 건데, new 문자가 나오면 이 녀석의 번역을 항상 생각해야 돼. 새로운 문자는 어떤 놈인지를 항상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식을 보면은 y는 x제곱 빼기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빼기 2x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5. 자, 여기서 지금 요 모양이 괜찮니? 자, 요 모양이 반복되지. 그래서 얘를 x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럼 요 x의 범위가 무조건 나오게 되겠다 이 말이야. 실수 전체는 실수 전체, 어디 거면 어디 거 이렇게. 일단은 식이 되게 간단해져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5라는 식이 됐어. 근데 이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주지 않으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지 x가 1일 때 무슨 대입하면 최소값 나온다 이 생각만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제일 안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 x의 번역을 생각해줘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자, 그럼 그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얘들아 지금 x제곱 빼기 2x를 라지 x라고 둔 거잖아. 근데 이게 y라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에 어떤 2차 함수인 거잖아. 라지 x와 x의 관계는.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지. 이 녀석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아래로 블록이니까 x가 몇일 때? 스몰 x가 몇일 때? 자, 가능할까? 스몰 x가 몇일 때? 몇일 때? 지원아? 1일 때. 스몰 x가 1일 때 라지 x의 최소값으로서 저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라지 x의 범위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변역이 나오는 이거를 꼭 챙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스몰 x에 대한 범위는 없어. 이러면 스몰 x는 실수 전체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똑같은 모양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y는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빼기 5인데 x의 범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추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을 분석해 보면은 축이 1이죠 이렇게. 축이 1인데 아래로 블록인데 자 여기 이제 라지 x축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대충 이 부분을 분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최소값만 존재하겠죠? 이렇게 최소값이 즉 라지 x가 1일 때 저 y는 최소값으로 몇이 된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답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지금 라지 x를 원래 스몰 x로 다시 안 돌려줘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치환 때문에 일종의 단계식이 놓여지게 된 거거든. 원래는 스몰 x하고 y 사이의 관계였어. 근데 내가 치환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기다 그 중간에 그 디딤 돌다리 하나 더 넣는 거고 똑같거든. 스몰 x가 어떤 라지 x가 나오고 그 라지 x가 y가 나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가 되는 라지 x를 찾아도 그에 걸맞는 스몰 x가 존재하고 여전히 스몰 x하고 y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 최소를 갖는 그 컨디션이 스몰 x를 찾으라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걸로 얘기해 주면 안 되고 이걸로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최소값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라지 x를 유지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답이 그냥 마이너스 6이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더 볼게. 요 페이지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여러분들 안에 거 해보고 잠깐 쉬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2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모양이 반복되죠. 얘를 라지 x로 취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라지 x의 변역을 생각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몰 x의 범위도 있기 때문에 저거를 감안해서 라지 x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대 최소를 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일단 일종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연속으로 두 번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일단 여기서 축이 몇이니? 자, 이건 이제 좀 자손이 되어줘야 돼. 자손아 축이 몇이죠? x가 몇이야? 두 분의 합의 절반. 여기서 더 이상 지체되면 이제 점점 계속 이렇게 말려가는 거야. 요거는 좀 뒷분을 두고 갈게. 축이 몇이야? x가?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야 일단?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얼마야? 자, 마이너스, 여기 앞에 무슨 숫자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무슨 숫자 있는 거야, 다시 말 1.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는 거야?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는 거야.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그럼 이거 얼마니? 그게, 나누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자, 얘네들 더하면 안 되지. 2를 1로 나누면 몇이야? 2. 이게 두 분의 합이야? 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거의 절반. 이게 절반하면 얼마야? 이게 축이야, 알겠어? 다음에 저 대답 해줘야 돼. 그 축이 1입니다. 자, 축이 1이어서 그려보면은 지금 0하고 3이 이렇게 지금 범위가 있어, 스몰 x가. 여기 가운데가 1.5지. 그 1.5보다 1은 왼쪽에 치울 수 있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리는 거 맞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이렇게. 지금 스몰 x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x가 몇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3일 때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4 빼기 2니까 2라는 최소값이 나와요. 3을 대입하면은 9 빼기 6에서 6이라는 최대값이 나와요.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6하고 2야. 따라서 라지 x의 범위가 2하고 6 사이입니다. 이렇게. 야, 변형 뽑는 게 만만치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원래식을 써볼게. 원래식을 라지 x로 쓰게 되면 라지 x의 제곱 빼기 4x